많은 정보가 되는 책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죠? 자, 요즘은 상황이 많지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이제 쓴 책인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해서 많이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모르고 정말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공포감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예. 오늘 또 그 내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어떤 책입니까? 자, 이 책은 전염 바이러스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식,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인류를 괴롭히는 대유행 전염 바이러스의 행로를 바꿀 만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간과 바이러스 간의 관계를 밝혀내고 근래 대유행 바이러스 전염병의 상황을 유난히 자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유행병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더불어 대유행 바이러스 전염병을 박멸하기 수 있는 범세계적 면역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을 소개하며 미래의 전 세계적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 네이선 울프인데, 예. 이 계통에서 이분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이 책의 저자 네이선 울프는 독창적인 생물학자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러스 전문가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유행 바이러스의 연구와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인간생물학과 초빙 교수이며 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억제를 막는 연구소인 글로벌 바이러스 예보의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UCLA 종신 교수직을 버리고 바이러스 헌터가 되어 중앙아프리카 열대우림과 사냥터, 동남아시아 야생동물 시장까지 세계 전역을 돌며 엄청난 잠재적 파괴력을 지닌 바이러스의 기원과 전염 요인을 분석하고 있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젊은 글로벌 리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떠오르는 탐험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엔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 있는 100인에 뽑혔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책 좀 어떤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습니까? 자, 1부는 몰려드는 먹구름, 편에선 바이러스와 인류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부, 공포의 팬데믹 시대에선 팬데믹의 정의와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했던 경우를 통해서 현재 팬데믹의 예측을 해봅니다. 3부, 바이러스 사냥편에선 아프리카 정글에서 기존에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를 사냥하는 사람들과 왜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1부가 몰려드는 먹구름이에요. 예. 몰려든다. 이게 좀 벌써 좀 두려운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우선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어원은 라틴어 비루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비루스는 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이 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는 사실 인류 훨씬 이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했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속성은 생물과 무생물의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무생물의 틀 안에 생물의 DNA를 가지고서 번식을 하죠. 번식하는 방식은 일단 생명체에 붙어서 자신의 DNA를 주입을 해서 기존 생물의 DNA를 변형시켜서 자신과 동일한 형태의 바이러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숙주가 되는 생물이 파괴가 되어버리죠. 또한 단순하게 한 가지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섞일 경우 변이가 발생을 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는데 속도가 기존의 생물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자연 상태에서는 바이러스 변이가 빠르지 않았으나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모여 살면서 또한 가축을 기르면서 이러한 변이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인간의 자승자박이다는 또 비유도 결론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자, 2부가 공포의 팬데믹 시대인데 네. 팬데믹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팬데믹? 그러니까 좀 생소했어요. 생소하시죠? 네. 대유행 전염병 바이러스를 뜻하는 게 팬데믹입니다. 예. 이게 모두를 뜻하는 그리스인 판과 사람을 뜻하는 데모스가 합쳐진 단어이죠. 굉장히 무서운 단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멸망시킬 정도의 큰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딴 때는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때는 정말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또 받아들여집니다. 예. 자, 과거에는 한 지역에 대규모의 전염병이 돌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이 전멸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항체를 가지고 생존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됩니다. 우선 여행하고 탐험하며 정복하려는 인간의 성향이 바이러스를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통의 발달은 동물을 더욱 가까워지게 했으며 그로 인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만들었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대유행 바이러스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학기술의 발달이 인간들 사이의 혈액을 통한 바이러스의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냥과 도축을 통해 다른 동물의 피와 체액을 주로 접촉했다면 지금은 수혈의 증가로 인해 병영군들이 새로운 이동 경로를 찾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수혈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장기 이식이죠. 문신, 약물, 백신 등 어떤 이유로든지 사용된 주사 바늘도 병영군을 옮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유행 전염병 바이러스 위협에 더욱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대우림으로 더 깊이 들어가 전에는 국제교통망과 단절되어 있던 병원체들도 접촉함에 따라서 새로운 대유행 전염병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출현할 것이며 높은 인구 밀도, 전통 음식들, 야생동물 거래 등이 복합되면 이 병원체들이 때를 만난 듯 확산하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앞으로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드는 새로운 유행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팬데믹, 예.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홍콩 독감, 그리고 사스인데요. 그중에 사스는 2003년 2월 21일 홍콩 메트로폴 호텔에 투숙한 한 손님이 크게 앓고 있었는데 증세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현대사의 가장 유명한 슈퍼 스프레더,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가 되었죠. 메트로폴 호텔 911호에 투숙한 손님이 걸린 병은 바로 사스였습니다. 그가 사스 바이러스에 어떤 식으로 감염되었든 간에 그의 증상은 사스가 그 후에 팬데믹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대륙에 적어도 32개 국가에 수천 명이 감염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팬데믹이었습니다. 사스 팬데믹은 현대 세계가 팬데믹에 취약한 구조를 보여준 완벽한 사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날카로운 칼이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칼을 막기 위한 방패를 또 만들게 되고 예. 또 다른 또 칼이 만들어지고 계속 쭉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예. 제3부작 바이러스 사냥편에서는 바로 이런 그 방패를 만드는 이들을 또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중앙아프리카의 외딴 수렵 마을을 둘러보고 보르네오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야생 오랑우탄을 조사하며 질병의 최선전에서 대유행 전염병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악몽이 되기 전에 대유행 전염병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면역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바이러스를 사냥함으로써 미리 백신을 만들어서 혹시 모를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 향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대유행 전염병 바이러스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려 노력하는지 살펴보며 대유행병 전염병 바이러스에 관련된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대유행 전염병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과 과학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과 집단발병 GIS가 구축됨으로써 환자들의 위치, 환자들의 이동 경로, 환자들의 사회적 관계 등 중요한 정보가 질병을 막을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제는 의사들이 팬데믹을 확진하기 전에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 경고를 해줄 시스템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좀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책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일종의 바이러스와의 투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경우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장갑을 끼는 것과 손을 소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도 놀랐습니다. 바이러스가 건조한 무생물의 표면에 생존하는 시간은 3시간 정도 되는데 실제로 공기로 감염되는 것보다 감염된 사람이 만진 표면에서 자신의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그 손을 다시 얼굴로 가져가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람은 하루에 3,000번 정도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고 하네요. 마스크, 장갑, 손소독을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열심히 또 숨 닦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지나친 걱정도 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또 공포심이 또 더더욱 이제 그 어떤 분위기를 또 조성하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 또 각자가 개인 위생 또 개인 예방 또 철저하게 또 챙겨야 되겠죠. 결코 어렵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의